네,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간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종봉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이발도 하고 했기 때문에 좀 깔끔한 마음으로 다시 초심을 찾아 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위를 보면 좀 상승작이었던 것만큼이나 오른 종목들도 크게 많았지만 어닝 슈퍼위크를 맞아서 거쳐가면서 각 개별 사유로 오른 종목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단번에 드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들이대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위 보시겠습니다. 하스브로인데요. 왓츠브로가 아니라 하스브로입니다. 하스브로는 이거 보시면 바로 압니다. 이게 젠가와 이제 모노폴리를 이제 만든 회사인데요. 참 저도 어릴 때 이제 어여쁜 여하구들과 보드게임 방에서 젠가를 했던 기억들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어쨌든 저를 포함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준 회사, 완구 회사입니다. 미국의 손오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는 이제 하스브로의 주력 상품이 이 유희왕 카드와 같은 이제 카드 게임으로 매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게임들은 매니아층들이 많으니까요. 매니아는 돈이 되죠. 네. 하스브로는 미국 회사고요. 약 35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간 매출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약 6조 원 정도가 되네요. 하스브로가 어저께 크게 올랐던 이유가 역시나 실적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브라이언 골드너, 이제 하스브로 CEO이자 회장이 이제 카드 게임 강세가 2분기에 기대 이상의 이제 실적을 나타내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더욱이 중요하다고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원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골드너 CEO는 공급망, 특히 이제 해상 운송에 있어서 비용이 너무 올랐다고 조금 울상을 지었었습니다. 특히 이제 해상 운임이 같은 기간 작년에 비해서 4배 이상 올랐다는 건데요. 그런데도 하스브로는 고객에게 이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할 능력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좀 주목받게 만든 것 같고요. 가격, 비용, 전가 능력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스브로의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률을 한번 보시면은 각각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4%, 100% 이상 이렇게 상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한 지역별로도 이제 매출을 보시면 매우 고른 이제 성장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북미, 유럽, 아시아, 뭐 남미까지 뭐 높은 성장을 보였던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하스브로는 자신의 주력 부문을 이제 모바일에 이식해서 마치 이제 블리자드의 이제 하스스톤 게임처럼 디지털 게이밍 역량으로 좀 이어나갈 것이라고 좀 밝혔었는데요. 요즘에는 뭐만 하면 좀 모바일인 게 대상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쪽 분야가 최근 메타버스 바람을 타고 앞으로의 필수 먹거리이기 때문으로 해석을 하고요. 이 분야가 잘 되면 뭐 하스브로는 꼭 리오프닝 수혜주로만 엮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언택트니까요, 명백하게. 마지막으로 이제 주당 배당금 추이를 슬쩍 조금 들이대 보면 매년 상향되는 추세라는 점, 뭐 배당 수익률도 2.9%나 된다는 점 유념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2위를 기록한 에이온입니다. 아온이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에이온입니다. 어제 8% 올랐는데요. 에이온은 재보험사입니다. 재보험사들은 보험사들의 보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액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보험사들이 또 다른 보험을 드는 게 재보험인데요. 글로벌 재보험사들의 순위는 거의 고인물 상태입니다. 순위가 변동이 거의 없어요. 여기 보시면 2위를 기록한 것이 에이온이고요. 3위가 윌리스 타워 왓슨인데요. 문제는 이 에이온이 3위 윌리스 타워 왓슨과 지난 3월에 인수합병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35조 원의 메가딜이었기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정말 큰 사건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메가 인수합병 딜이 취소가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미국 법무부 때문에. 최근에는 국가 간의 기업 인수합병에 있어서 반독점 심사 규제가 어느 산업이든 좀 까다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이 두 회사의 주가는 완전히 희비가 갈렸는데요. 위에가 에이온이고 아래가 윌리스 타워 왓슨이에요. 인수를 안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에이온의 주주들은 좀 환호를 한 상황이고요. 피인수 대상 기업이었던 윌리스 타워 왓슨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사실 윌리스 타워 왓슨은 나중에 조금 나오니까 이쯤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3위인 이제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 회사는 좀 재밌어서 제가 빨리 훑고 가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콘서트 기획, 개최, 운영 회사이고요. 그리고 그 콘서트를 위한 티켓팅 서비스도 하는 회사입니다. 인터파크처럼 40개국 200개 지역 이상에서 콘서트 운영 경험이 있다고 하고요. 이 회사의 CEO는 지난 7월 9일에 콘서트 사업이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됐다, 정상화됐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사실 작년 코로나 시국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던 게 바로 이 이제 콘서트 부분이었는데 이게 해소가 됐다는 건데요.
실제로 어제자 뉴스인데 뉴욕과 디트로이트 등 대도시에서 8월부터 연말까지 거의 매일 밤 콘서트가 개최된다고 예정되어 있다고 했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심지어 홈커밍 위크라고 해서 엄청난 쇼를 기획하고 있다고 하고요. 사실 미국은 변이 바이러스다 뭐다 해서 전국이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인데 이런 것을 보면 백신 이슈는 조금 좀 뒷전에 있고 일상으로 완전히 지금 되돌아가는 모양새인데요.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품 소비에 좀 치중됐던 이연 소비가 서비스 경기로 좀 옮겨오는 상황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네, 다음은 이제 대표적인 하락 종목 5가지인데요. 업종별 공통점이 있었던 건 아니고 각 개별 사유로 보이고요. 아까 나왔던 윌리스 타워스 왓슨이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수 시도가 좀 실패를 하면서 사실 에이온이 이제 거래 취소 위약금으로 윌리스 타워 왓슨에게 10억 달러, 약 1조 2천억 원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받은 돈으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윌리스 타워 왓슨이 딜이 취소가 된 이후에 주주들을 좀 달랠 목적으로 10억 달러 규모 같은 금액으로 좀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떨어졌죠. 별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위에 있는 로키드 마틴입니다. 잘 안 나온 종목이라 그래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역시나 문제는 실적이었고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을 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미스 보이시죠? 그러니까 예상치에 비해서 조금 미달해서 주당 순이익이 나왔다는 거고요.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는 좀 일회성 비용이 있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국방부로부터 수주받았던 기밀 프로그램에서 성능 문제가 발견되면서 조금 2천억 원 이상의 일회성 손실이 났었는데요. 하지만 미중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이고 중국과 미국이 계속해서 차세대 무기 개발에 열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인 2022년 미국 국방부의 예산 내역을 보시면 미국 정부가 로키드 마틴에 더욱더 큰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미중 분쟁은 시기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은 미중 관계가 좀 개선될 것이다라고 기존에 예상했던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미국도 대통령 한 사람이 어젠다를 바꿀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남긴 유산이 조금 더 이어지는 결과라고 보이고요. 이 점 유념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순달램의 이제 히든 코너인데요.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온 것만큼이나 미래에셋 증권의 전체 고객님들께서 선택하신 10종목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네, 역시나 이제 미국 종목들이 많은 것 같고요. 기술주들이 많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은 이제 4위에 랭크되어 있는 북방히토인데요. 북방히터는 세계 1위 히토류 광산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미중 분쟁과 이제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서 수혜를 입는 것이 히토류다 보니까 좀 매수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급등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테슬라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아까 새벽 5시 30분쯤에 실적이 나왔었는데요. 저는 출근하면서 버스에서 이 내용을 하긴 했는데 정말 깔 게 없는 거의 완벽한 실적이었습니다. 후딱 확인한 내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빨간색 박스 쳐두신 거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자동차 부분 매출이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10 빌리언, 그러니까 1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그 중에서 탄소 배출권 수익은 3억 5천만 달러로 오히려 전분기 대비 줄었죠. 그러니까 매출에서 탄소 배출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오퍼레이팅 마진, 영업이익률이 11%, 전분기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성장을 했었는데요. 자동차 산업을 좀 아시는 분이라면 자동차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2자릿수를 기록한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건지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프 기준 이제 순이익도 11억 달러를 기록했었는데요. 이 핵심은 이 11억 달러에서 탄소 크레딧 부분을 빼더라도 흑자라는 겁니다. 전분기 대비까지는 이것보다 이게 더 크죠. 그러니까 이제 탄소 배출권을 빼면은 너희들 적자잖아. 이런 식으로 테슬라 회의론자들한테 공격을 받아왔었는데 이번 분기 때부터는 이게 완전히 해소가 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당 순이익이 1.4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기존에 월스트리트에서 예상했던 이제 EPS는 0.94달러였었습니다. 완전히 어닝 서프라이즈였고요.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비트코인 이제 관련 손실이 2,300만 달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약 1억 달러 손실이 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던 것만큼이나 얼마 손해가 안 났으니까 그만큼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얼마나 싸게 샀는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기가팩토리 텍사스가 6개월 전의 모습과 비교하면 굉장히 빨리 건설이 잘 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참고로 기가팩토리 텍사스의 이제 사이즈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지금 주력 공장으로 쓰고 있는 프리몬트 공장이고 이게 지금 중국 공장인데 그거랑 배가 차이 나는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말에 완공이 되고 내년이 되면은 좀 생산량이 크게 늘지 않을까 분명히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기가팩토리 상하이도 뭐 미중 분쟁과 상관없이 뭐 잘 좀 정착이 되고 있고 중축이 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계속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트래킹 할 거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특히 관심 있어 하시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꼼꼼히 실적을 조금 체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